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개받은 예비역 육군 대령 주정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들 1차 시험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지적인 영역, 이렇게 시험을 봐서 이제 쭉 하는 그런 영역은 이제 통과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장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을 해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면접에 대비를 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다시피 육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리더십, 그 다음에 인성, 적성 분야, 외적 자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쭉 지도를 해왔고,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사관 생도로서 이제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졸업해서 전 후방에서 장교 인관에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면, 저는 이제 육군 보병 출신이에요. 이제 육군에는 이제 보병이 이제 가장 많고, 숫자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보병의 전투를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병과들을 기타 이제 지원병과라고 합니다. 전투병과에서도 지원병과가 위주되어 있는데, 보병이 전투를 하려면 포도 쏘고, 또 하늘에서 또 공중에서도 어모도 해주고, 또 전투를 할 수 있도록 보급품도 갖다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과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병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전방, 해안에서 소대장, 전방에서 중대장, GOP인 데서 이제 대대장, 또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도 이제 참모까지 다 하고, 이제 예비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 이제 결국은 군인의 길이에요. 군인의 길. 그렇죠? 군인 하면 우리 통상 장교, 부사관, 병 이렇게 나누는데, 장교도 그냥 일반적으로 의무 복무만 하는 장교가 있고, 또 그 직업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장교? 직업군인. 직업. 전문 직업 군인. 프로페셔널. 프로야, 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뭐예요? 전에 김성근 감독이 그러대. 돈을 받으면 프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직업으로 삶아서 이제 평생을 살기 때문에 프로가 되는데, 프로라는 것은 전문성을 이제 중요시합니다. 중요시. 여러분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기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둥이 될 사람들을 사관학교에서 엄선을 해서 뽑아서 이제 4년 동안 또 정성껏 여러분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초의 면접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미래 우리나라 군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관생도의 이제 법적 의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관생도라는 것은 장교, 부사관, 병 중에서 장교와 부사관 사이, 준사관이라고 해요. 준사관의 신분을 주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장교가 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장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기 글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장교가 하는 일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교입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느냐, 또는 잘못하면 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죠. 그래서 장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관학교 면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왜 궁금해할까? 저희의 의도를, 저희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군인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궁금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주 답변을 잘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물론 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이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렵고 가시밭길이야. 근데 그러한 가시밭길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참고 이겨내서 장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면접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의지, 내가 장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장교가 되어서 또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을 판단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접관에게 내가 꼭 어필이 돼서 꼭 내가 뽑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접관이 요구하는, 면접관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한 편의상 여기 1번 학생이 방금 답변을 잘했는데, 우리 2번 학생한테 질문을 하면 왜 하필이면 대학교를 안 가고 사관학교를 지원했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까요? 저는 일반 대학보다는 사관학교가 저의 길과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사관학교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장교를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는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삶보다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 이제 사관학교, 특히 육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편한 길보다는 가시밭길이지만 나에게 보람이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길이에요. 군인의 길 결코 쉽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해. 대학교 다닐 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또 뭐 여행도 가고 뭐 쉬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관 생도가 되는 순간 그 사관 학교에서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 인내하는 부분도 배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학생, 그 사관학교 중에서 본인이 어느 학교를 지원했어요? 저는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럼 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적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공을 수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어떤 군이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 잘해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은 우리나라의 영공을 지키는 분야에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공군을 지원한 거네. 그렇죠? 네. 그럼 공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서 이제 우리 미래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대들보가 될 텐데, 그렇게 공군에 그 지원을 하게 된 만큼 공군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학생은 어디에 지원했어요?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일단 제 1차 연평해전과 제 2차 연평해전 그리고 아덴만 여명작전 등 해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 희생한 사건들을 정말 감명 깊게 보았고 또 부대 개방 행사에 갔을 때부터 해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에 다녀왔어? 예. 어디? 저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좀 많은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감명을 받았구나. 예. 그래, 우리 해군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커요.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해군이 이 백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입해오는 많은 물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전쟁이 되면. 그렇죠? 그런 물자가 없으면 육군도 전투를 못해. 하다못해 이 기름이 없으면 전차가 못 움직여. 그렇죠? 차량, 뭐 장비 뭐 운영하는. 그래서 해군의 역할도 굉장히 막중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해군의 역할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5번 학생은 어디 지원했어요? 전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래. 육군사관학교. 근데 내가 또 거기 나왔으니까 또 관심이 있네. 육군사관학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렸을 때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희 국가의 국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지상전에서 이제 전투를 해서 우리 이제 실질적인 점령을 하는 지상전에 전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해야만 결국은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니까. 현재 여러분도 보다시피 휴전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 서쪽은 약간 38선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중부전선부터 동쪽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 그거는 뭐냐? 6.25 휴전하기 전에 6.25 전쟁 때 이 중부와 동부 쪽에서 전투를 했던 우리 선배들이 전투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많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38선이 있을 때는 북쪽 지방이었던 곳이 지금 현재 휴전선일 때는 우리 땅이 됐잖아요. 그 수복지라고 하는데 지금 철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방에 가보면 과거에 50년대 이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쭉 그 점령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를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육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육군이 그렇게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군과 공군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또 어렵거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같이 전투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육군의 역할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학생, 이제 이렇게 해서 사관학교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 하면은 본인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면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일단 파일럿을 생각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파일럿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그라운딩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제탑이나 이런 기상병과에서 활약하여 공군사관학과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파일럿이 된다면 이제 결국 이제 미래 여러분들이 인간할 때쯤 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투기를 또 조종해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세계에서 이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많지 않은데 그 중에도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하니까 대단한 거지, 그렇죠?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는 거 위주로 내가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임무 수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어떤 가치관,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지금 얘기만 했지 사실은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야? 김정은과 조선인민군으로부터 지키는 그렇죠. 적.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 그 위협하는 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요. 그게 뭐냐? 안보관이에요. 안보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 적이 누구고 우리의 우방이 누구고, 우리의 우방은 뭐야? 동맹국, 한미동맹 있죠? 그리고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전투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적과 아군을 아는 것, 그것이 안보관.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이 국가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벌써 문화적인 파워가 대단한 자랑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빨리 없어져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누구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북 세력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관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관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생각들이 국가관. 그 다음에 역사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관. 과거에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걸 했어요? 그때는 독립운동을 했잖아. 그렇죠? 그 독립운동을 할 당시의 적은 일본이야. 근데 지금은 우리의 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지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이 적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재적인 그런 적으로는 뭐 같은 공산권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현재는 뭐야? 과거에는 우리의 적이었지만 현재는 그래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우리나라가 적으로부터 지키는데 그래도 우방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과거에 미운 건 미운 거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건 또 도움을 주는 거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쭉 준비를 하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면접관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 왜냐? 면접관에 대한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면접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곤란한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잘못해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수없이 많은 면접관을 해봤지만, 내 면접관을 한 경험에 의하면, 면접관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뽑아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을 뽑아주려고 와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을 딱 만났을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감사함을 가져야 돼. 이분이 나를 잘 평가해서 나를 뽑아줄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겁나는 게 아니라 반갑죠. 그런 마음 자세로 가면은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면 돼. 아는 만큼. 그리고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안 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사관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학생이야. 사관학교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요. 면접관은. 또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누구에게는 어렵게 하고 누구에게는 쉽게 하고 이렇게 질문 안 해요. 비슷한 질문을 해요. 난이도를.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그 자리에서 곤란해서 답변을 못할 그런 수준의 질문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신감 있게 하되 지금부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는 있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1분 이내에 설득력 있게 답변하는 것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막 몇 분에 걸쳐서 그냥 막 얘기하는 것과는 면접관이 받아들이기에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논리가 있고 답변도 잘하고 자신감 있게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사람과 그래 뭐 정상적으로 얘기는 잘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하는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나와 함께. 그리고 이제 혹시 잘 모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았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은 그 면접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잘 모르겠다는데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 빵점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질문 때문에 내가 긴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면접관이 걱정할 일이야, 그거는. 혹시 이 학생이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내가 무슨 질문을 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내가 면접관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면접관의 임무는 여러분들을 평가해서 여러분들을 점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써 있지만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지식을 묻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사관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는 사관학교에서 꼭 모든 일을 다 이겨내서 장교가 될 겁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면접관은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또 군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군사에 대해서 알아도 많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 수준을 묻는 게 아니다. 지식 수준을 묻는 거는 이미 1차 시험으로 끝이야. 자, 그리고 나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4번 학생한테 사관학교를 왜 지원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사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핵심 단어를 한번 리피트를 해주면 그게 면접관이 질문한 걸 내가 이해를 하고 다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군에서는 전문 용어로 복명복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럼 내가 당신의 질문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꼭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거든. 그런 자랑할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을 해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실패했던 경험. 예를 들면은 우리 6번 학생은 동아리 활동 해봤어요? 동아리 학교에서 공군. 아니 동아리요. 고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 네. 무슨 활동했어요? 저 코딩 동아리 해봤어요. 코딩? 네. 컴퓨터? 네.
그럼 동아리에 이제 학생이 전부 몇 명이 같이 했어요? 대략 20명 정도 같이. 20명 정도? 그래서 활동을 해가지고 뭐 성과 발표 같은 거 하잖아. 네. 발표회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땠어요? 그래도 1년을 다른 동아리들보다 알차고 효율적이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는 좋았어? 네. 근데 이제 어떤 동아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동아리를 했다고 그래요. 축구 동아리를 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우승하고 싶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발 맞추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찼는데 나가자마자 예선에서 깨졌다.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사례지. 그쵸? 그렇지만 실패한 사례인데 그걸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아. 뭐냐.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해서 서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면 새벽에 나와서 하든지 저녁 때 하든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축구 시합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준비를 잘하겠지. 그치? 이제 그러한 사례. 이게 이제 실패한 사례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리더십 분야인데, 이런 분야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꼭 성공 사례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된 적이 있다. 그냥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돼서, 고쳐서,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발표가 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답변 가용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가서 면접을 하면 면접관들이 들어가 있는 방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학생이 돌아가면서 한 방씩 들어가서 답변을 해요. 근데 하루에 대략 한 6, 70명 정도가 온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1일차에 뭐 해요? 체력 시험. 그 2일차에 면접. A조, B조 나눠서 면접하고 신체검사를 해요. 그렇죠? 오전, 오후에 반이 하는 거야. 그러면 약 한 35명 정도가 오전에 한다. 그러면 9시부터 생각해 보세요. 9시부터 10시, 11시, 12시까지 3시간을 면접을 한다고 해도 면접관들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면 10분간 휴식 시간 주잖아. 50분씩 3시간이면 150분이거든. 150분 동안에 35명이 면접을 하려면 한 사람당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으로 5분 이내예요. 그렇죠? 그럼 질문을 2개 내지 3개를 한단 말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은 1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리더십에 관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은 1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지원 동기를 1분 내에 이야기하려면 그 A4지를 쭉 적어보면 한 장 정도 쭉 해놓고 여러분 연습을 하면 1분에 발표할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은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 자신 있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표할 때의 내용은 먼저 핵심적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론부터.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래야 면접관도 아,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딱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한번 발표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이번에는 이쪽 학생부터, 4번 학생부터 지원하게 된 사관학교 지원 동기를 한번 말해봐요. 저는 일단 군 장교가 되는 게 꿈이고.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하고 이제 한번 리피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돼. 한번 다시. 제가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대한민국의 영예를 지키는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해군의 여러 활약을 받고 그리고 또 함정 개방 행사 등으로 또 부대에 방문한 경험도 있어서 해군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쭉 있어 와서 지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일반적인 얘기만 나왔잖아. 그렇죠? 왜 해군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평해전이라든지 또는 그 해군 부대를 방문해서 거기서 느낀 감정들, 그래서 나는 해군에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해군이 되고 싶었다 하는 왜 해군이냐에 대한 게 포함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체력단련도 했고요. 1, 2차 시험 대비해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 함께 나는 해군사관학교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걸 사전에 알아봐서 뭐 수영도 좀 배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럼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된 다음에 나는 어떤 장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포부까지 얘기를 하면 내가 사관학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하나만 해도 이제 그렇게 체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과거에 어떤 계기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면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누구 이야기야?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소용없어.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 지원해서 시험 보기 전에 지원서에도 다 적어서 한번 냈어.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해도 지금 그걸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도 돼.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걸 발표를 했을 때 왜 여기는 없는데 그 얘기는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안 물어. 다만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지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정성을 듣고 면접관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학생은 진짜 우리 사관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해서 미래 장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진정성이 통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은 합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지원 동기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어떻게 화합을 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은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훌륭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그 상태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성만 보여주면 사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뽑습니다. 뽑아서 40개월, 48개월, 50개월, 4년이죠. 5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서 갈고 닦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완성된 모습을 현장에 가서 보여주려고 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단지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에서 가서 거기에 있는 면접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면접관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야? 장교들이. 그리고 그 사관학교에서 이제 생도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은 그 학교 출신, 선배.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뽑아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냥 자신감 있게 나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다만 거기에 다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관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거든. 차라리 모르면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거는 용납을 못해. 진실되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전, 포부, 가치관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할 때 각 분야에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그쵸?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 뭐가 답답한지 배가 고픈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똑같아.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 능력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발표보다는 학습에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색해. 어색하고 숙달이 안 돼 있어.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들 충분히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면 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략적인 그 면접 일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했는데 이제 잠깐 쉬고 한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더 세분화 들어가서 각 개인별로 이제 질문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까지.